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자, 이제 7번째 테마죠. 예, 간지나게 대학교 면접 보기입니다. 인터뷰 기술을 저희들이 좀 알아볼 텐데요. 이 강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틀을 맞춰줄 뿐이지 이게 개인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4년도부터 계속 이 면접을 준비를 시켜주면서 해본 결과 기립박수를 받은 친구도 있고요.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대학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오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다소 반사회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요. 강의 자체를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이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 학생 친구들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면접관이 마음에 들어야 그 면접을 잘 보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학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곧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회를 보는 시각이 사회적일 수도 있고 반사회적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즉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졌냐가 자신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자기 인터뷰라는 것은 자신감에서 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겠죠. 이렇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나라는 존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가 역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역량을 하나 만들겠죠. 만들어서 인터뷰 기술을 배웁니다. 인터뷰 기술을 배워서 면접관을 설득하는 거겠죠. 그런데 면접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두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전문 면접관, 즉 입학 사정관제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과 교수님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은 1대1 면접도 있지만 1대3, 1대4, 1대5 면접까지도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 달라지고 또 면접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좀 있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은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파는 기술입니다. 나를 파는 것이다. 정직한 포장을 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를 보여줬다면 실제로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관 앞에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사볼래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잘 포장된 상품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보시고요. 자, 면접에서 종류로 보게 되면 면접에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단한 질문형이 있고 장문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장문형, 질문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장문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답답형으로 나와 있는 230개 토픽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과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과 쪽에 하나, 이과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식적으로 테마를 바꿔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을 준비할 때 특히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교를 분석하고 지원학과를 분석해라 라는 말이 제가 집중적으로 말을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면접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결국에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중심적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스키밍하면서 쭉 읽어나가다가 눈에 띄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포스트 닥터라는 게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뭐니라고 분명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어디서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죠. 포닥이 나와 있다. 그럼 너는 어디서 할 거야? 미국 대학 갈 거야? 영국 갈 거야? 이런 얘기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들이 하나가 딱 나왔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내가 인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 사람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쓸 때는 학과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일반 상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요즘 문제되고 있는 건 뭐예요?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요즘 다시 법으로 제정을 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정년 퇴임을 5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일반 상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 면접 기출대전이라고 되어 있죠? 면접 기출대전은 제가
거의 10년 동안 230개 토픽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순차적으로 1탄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필기를 하시고요.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면접 기술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 답답형이 있고 장문형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답답형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인지를 잡아내고 예제를 들어주고 이것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고 예를 들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 기술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말투거든요. 항상 말씀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유 때문에야 참. 그 다음에 주어진 주제를 읽고 쓰는 논술의 구조다. 물론 논술이나 인터뷰는 같은 개념들이죠. 같은 개념들입니다. 자, 주어진 주제를 읽고 쓰는 구조는 가장 먼저 이 글에서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개념을 얼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청계천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을 경우는 청계천 개발이 과연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청계천은 6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의 하나의 발판이 됐던 하나의 도시형 산업화의 하나의 모델이었었죠. 근데 이모 대통령 때 그거랑 환경 친화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복지사회의 그 계통에서 환경 친화적인 하나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문제상에서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수질로 오염이라든가 또는 식물에 대한 자꾸 죽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럼 문제점 하나를 예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말을 끝이면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물어보는 말들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은 있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되고 이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되고 이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디벨로핑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개념 잡고 문제 제기하고 해결한다. 다시요. 개념 잡고 문제 제기하고 해결한다.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한 10개 정도를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또 리마인드 시키고요. 자, 기본 구조를 잡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본 구조를 잡는 예제 들기입니다. 기본 구조에서 가장 기본 구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 쪽으로 자기 생각과 같구나라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쌤이 잘생겼다. 윤쌤이 잘생겼다는 말을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윤쌤은 얼굴 자체가 잘생겼다. 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책을 봤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나한테 97% 이상 95% 이상 윤쌤이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어떤 식이냐, 주변 사람으로 생각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친구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바로 일반화 기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화 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의 오류라는 것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고 그런 생각들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즉 요도리 있게 술술 얘기를 하느냐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거는 자, 예제 들기 두 번째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 들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방식이 조사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참고 서적 인용 방법입니다. 자, 조사 방법론이라는 건 통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통계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별로, 성별로, 그 다음에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육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5개 토픽으로 나눠주는데요. 어떤 회사나 단체를 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인용해서 자기 생각과 동일하다고 인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20대 여성 100명한테 어떤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니코도 투법이라고 이렇게 있죠. 보통이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는 5단계로 해서 이렇게 끊어줄 수 있죠. 그럼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매우 잘생겼다. 그랬더니만 이쪽 부분 플러스 계통의 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여기다 얘기를 했다, 또는 95% 이상이 이쪽에다가 얘기를 했다. 고로 윤쌤은 잘생겼다라고 말을 인용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유명 서적이나 이 인물들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과 같은 입장이나 또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윤쌤이 잘생겼다면 어떤 책을 봤더니 동아시아의 사람들, 즉 아시아인과 황인종의 얼굴 형태를 했더니 코가 이런 모양이 생긴 사람이 잘생겼고, 눈이 이런 모양을 생긴 사람이 잘생겼고, 그 다음 입술이 이런 모양이 생긴 사람이 잘생겼다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이런 모양들이 윤쌤이 두 가지 형태를 갖다 스크립을 해서 겹쳐보니 99% 일치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99, 99, 99 이런 식으로 일치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글을 읽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일치를 하니까 잘생겼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자, 여기서 예제 들기 두 가지 방식이 조사 방법론하고 참고 서적 인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예제를 들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하나의 예제를 들 때 반대적 개념으로 가는 게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이제 제목이 좀 거창하죠. 이원론. 이원론이란 말이 있는데 이원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글씨가 있는 부분하고 그림이 있는 부분을 두 가지 형태를 해봐라. 그러면 이걸 두 개 나눠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자, 내가 윤쌤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프레미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론은 무슨 말로 끌어내야 돼요? 거봐, 윤쌤이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다겠죠. 아까요. 무슨 방식이 있어요? 조사 방법론하고 인용론이 있다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도 싫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example 1, 2를 다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내용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형식을 달아주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쌤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내용적 측면을 가게 되면 사람의 내용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윤쌤은 마음이 되게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배고프다 하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맛있는 걸 사주셔. 그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형식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되게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뭐 부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결국에 마음과 외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뤄주는 것이 내용과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종교와 과학적 측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이게 있냐 없냐를 따져주는 거.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 내 개인적 생각에서는 이렇다. 근데 집단에서는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 예를 무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내가 같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쓸 말이 많고 내가 할 말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다르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어떤 경우냐면 윤쌤과 A라는 학생과 윤쌤이 두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을 두 사람을 공통점을 찾아내서 한 80% 정도를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쌍둥이인가 봐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 정도는 다른 면도 있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8대2 방식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원론이 예를 들면 예제원에서는 내용형 측면을 들고 형식적 측면을 들어라 하고 제가 이제 예제를 하나 살짝 넣어놨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뒤 강의에 실제 예문을 통해서 제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런 같은 경우는 영영 대통령이 땡땡땡 대통령이 과연 좋은 리더였는가 라는 이런 토픽이 있었다고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뭘까요? 이 대통령이라는 눈에 이렇게 가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봤을 때 리더십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는 삼각형 구조, 그 다음에 뒤에서 밀어주는 이 역삼각형 구조, 그 다음에 중간에 껴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래시계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접근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 요거를 두 개를 섞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상반적 개념도 있지만 동일한 개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제 1에서 할 거는 내용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자기 개발과 완성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해서 장점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장점은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가면 형식적 측면과 집단 측면은 정치적 위치와 경영적 측면에서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합리적 지도를 해서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좋은 점 플러스에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쪽에다 80%, 이쪽을 한 20%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좋은 쪽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러면 이쪽은 많이 써주고 또 이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거를 80%, 요거를 20% 정도를 써서 양쪽으로 상반되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측면이 좋은 쪽으로 많이 쓸 거냐, 나쁜 쪽으로 많이 쓸 거냐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즉 듣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아, 이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는 이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하고 있거나로 유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 때는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을 두 개 정도를 섞어서 이그젠플 1, 2를 달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부분이죠. 이론적인 부분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과 먼저 할까요? 문과부터 할까요? 문과부터 할까요? 이과부터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나서요. 문과 쪽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과가 바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쪽이잖아요. 그 경영학과 쪽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 계통을 하나 더 해서 제가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